안녕하세요. 성상케미팀입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 언론에서 나노코박스가 이 세 번째 백신, 즉 부스터샷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사정상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핀포인트의 이 백청원 기자님의 출처고요. 베트남 언론에서 나노코박스 목표는 부스터샷 접종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 언론에 따르면 이 투오이제라는 이 국영신문이죠. 나노코박스 및 베트남 토종 백신은 3차 부스터샷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의과대학 공중보건학부 학장인 도반떡 박사는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나노코박스와 같은 백신은 추가 접종에 사용해야 하며 나노코박스 백신이 좋았다면 8월에 이미 허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편 도반떡 박사는 이어 코로나19 백신 간의 호환성은 현재 매우 빠르게 평가되고 있고 거의 모든 백신이 동일한 항원을 사용하므로 최소한의 호환성은 보장된다며 이 백신들을 결합하면 원래 백신보다 결과가 같거나 더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는 또 다른 백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베트남은 규정에 따라 백신 제조업체의 임상이 추가 투여, 즉 부스터샷이죠. 이걸로 이전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베트남도 지금 부스터샷을 어느 정도 준비하는 이런 상황이죠. 굿모닝 베트남의 출처고요. 코비드19 백신 접종에서 왜 세 번째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기사고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 번째 코비드, 즉 부스터샷은 높은 보호 기능을 가진 부스터 주사기이기 때문에 노인,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들,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들에게 투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스터샷을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이 백신을 할지 안 할지 우리는 모르죠.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베트남 보건부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베트남 자체에서도 이렇게 부스터샷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웅우엔탄롱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11월 11일 제15차 국회에서 열린 질의응답에서 베트남은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3차 주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건부는 세 번째 주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죠. 세 번째 백신은 부스터 주사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접종해야 하고 처음 두 번 복용하는 것은 기본 복용량이라 불리고 세 번째로 복용량은 가까운 미래에 노인이며 기초적인 의학적 상태를 가지고 있고 높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투여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쯔엉훅한 이 동물역학자 감염 신경학 어린이병원의 이 자문위원회 이 의사가 말했죠. 도반둥 부교수는 이 호찌민시 공중보건의과대학 약학부 학장인데 기본 예방 접종과 부스터샷 예방 접종을 포함한 두 가지 종류의 백신이 있다고 말했고 기본 예방 접종은 면역력을 보장하기 위해 1회, 2회 또는 심지어 3회까지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로 이 3회는 추가 주사, 즉 부스터샷을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이렇게 부스터샷을 목표로 하는 접종.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많은 국민들이 맞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부스터샷 아니면 자체적으로는 이 나노코박스 백신을 맞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차는 부스터샷을 맞는데 이게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자국 백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좋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HLB 그룹들의 주가는 많이 하락하고 있죠.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도 사실은 추세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우하향의 기조를 크게 걷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주식이 언제까지만은 올라가지 않듯이 또 언제까지만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언젠간 반등해 줄 건데 단기 단타로 이제 급하게 쫓아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제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아도 결국은 HLB는 언젠가 또 이오세라닙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또 결국 잘 돌아나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희망도 가져봅니다. 별 외의 얘기로 미국에서도 부스터샷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미 연장 정부에서 지금 결론이 안 났는데 주정부들은 부스터샷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뉴스의 출처고요. 유지복 특파원의 글입니다.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지침과 무관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스터샷이 접종 대상을 확대하도록 결정한 주 정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지난 9월 노약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승인을 한 이후에 아직 전면 확대 결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주정부 차원에서 부스터샷 접종을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13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뉴멕시코 또 콜로라도주가 부스터샷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주 당국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접종 6개월, 얀센 백신 접종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자 중에 부스터샷을 요청할 경우 이들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 지역의 보건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서한을 보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지금 부스터샷을 맞으려는 움직임 이런 것도 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백신이 많이 넉넉한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제 나노코박스의 승인이 많이 늦어도 결국은 수요가 계속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HLB랑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라 사실은 이 백신의 판매량만큼 HLB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3차 부스터샷에 대한 상황은 조금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MSSCI 지수 단기 변경이 됐는데 자 이렇게 크래프톤, LNF, FNF, 카카오게임즈, 일진머티리얼즈, SD바이오선스가 신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한국 이 스몰캡 지수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을 보면 한국 BNC, 넥스사이언스, PNT 이렇게 12개 등 12개 종목이 신규 편입되는데 여기에 넥스사이언스가 신규 편입되게 됩니다. 물론 저기 신규 편입된다 그래서 저 상황이 꼭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단지 한국 스몰캡 지수에 들어가는구나라는 정도. 항상 모든 뉴스나 기사는 참고 참조 정도 찌라시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기사가 났으니까 무조건 급등하겠지. 또 이런 기사가 났으니까 무조건 떨어지겠지.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뉴스는 그냥 참고 참조 정도 상황 정도 보시는 게 맞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추세를 좀 더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죠. HLB 금요일 종가 상황을 보면 제가 종가 상황을 좀 안 챙겨드렸는데 일단은 추세는 완벽히 깨져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좋은 뉴스 소자가 뜬다 하더라도 결국 제가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20주선을 깼기 때문에 더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무너졌고 이제는 거의 예전에 지지부진하게 바닥권에 옆으로 가던 구간이 있는데 이 정도 고점들까지 다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할 시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월봉에서 20개선 이탈했을 때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밑으로 거의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 전환의 틀이나 이런 건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죠. 지금 뭐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 이게 필요해 보이죠. HLB 생명과학도 보게 되면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깨지 않았어야 되는데 일단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추세가 더 무너져 있고 다행인 건 1월 달에 지켜주던 이 변곡점 자리들이 있어요. 여기를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깨지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번 주에 20주선 위에 올려놓길 바랬는데 그냥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노선인 60주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을 해줘야 더 이상 수급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HLB 제약도 월봉에서 보면 20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 보통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은 상승했다 조정받을 때라도 20개월선 이탈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딱 와 있고 자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변곡점 자리들 중요한 예전 저점들 자리까지도 와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은 이탈하지 않고 있지만 고점 대비 꽤 많이 떨어졌죠. HLB 그룹도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넥스사이언스 같은 것도 많이 급하게 많이 올라왔죠. 급하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누군가는 차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또 매수를 해서 고점에 물리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 밀린 거기 때문에 역시나 지켜줄 자리들이 중요한데 5개월선을 깨면서 첫 번째 장기적인 추세를 깼고 10개월선을 깨면서 다시 깨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추세는 완전히 깨져 있고 자 주봉에서도 20주선 깼을 때가 제일 위험한데 다 깼죠. 이제 예전에 이 중요한 변곡점 자리들이 있는데 이 자리를 간신히 지켜주는 상황이 되고 5주선에 예전에 변곡점 가격이 15,800원이에요. 지금 16,000원대니까 좀 아슬아슬하게 지켜주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G3BNT만 홀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11월 16일 날 그 임시 주총이 있으면서 HLB 무난하게 인수가 되면 역시 주가가 한두 번 더 좋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월봉에서 20개월 선의 가격이 2만원대인데 2만원대를 기준으로 첫 번째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매각이 된 HLB 파워 역시 제가 예전에 이 5개월선 깼을 때가 장기적인 추세를 깼을 때라고 그랬죠.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20개선까지 찍고 돌아 나갈 확률이 있고 가격으로 보면 1,500원대가 돼요. 그래서 1,500원대를 기준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차트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 본인에 맞는 만약에 차트 분석이나 방법이 있다면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나는 원래 5일선 깨면 손절하기로 했어. 마음 먹었는데 깼는데 손절 안 하고 난 이제부터 장기 투자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본인이 맞는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